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건국 주도 세력에 대해 알아보면서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낭설, 북한은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대한민국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친일파에 의해 건국되었을까요? 역TV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주도 과정에서는 김구의 세력이 제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바로 이승만과 독립촉성국민회의고, 그 다음이 한민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민당은 이승만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도자인 이승만을 보자면, 일본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죠. 이승만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귀속시킨 평화선을 선포한 사람이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자고 한 사람이며, 6.25 당시에도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한다면 총구를 돌려 인민군이 아니라 일본군부터 죽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는 무슨 원칙이 있었는가? 이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건국을 주도한 세력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일부 친일파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친일파들은 남쪽에 공산당 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민족, 우익 진영에 인적, 물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을 주도하는 세력들도 공산당과 좌익 세력과의 싸움에 그러한 지원이 절실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분명하게 그들과의 혼성적 결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50선거입니다. 사실상 이게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일명 재헌국회를 위한 선거였죠.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으로 건너가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과 회담을 했지만 그들의 들러리로 이용만 당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구는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치판에서 빠졌고, 김규식 역시 이제는 단독 정부를 반대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남북 협상에 책임을 지고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한 짓이 뻘짓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이 50선거의 선거법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0선거법 제2조를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면 대한민국의 근간을 구성하는 재헌국회의 선거법은 엄연히 굉장히 엄격한 규정으로 친일파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선거권까지 박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의 항목을 보고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요?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건국했는데 이렇게 친일파의 몸과 다리를 묶는 법안을 만들어 놓을 리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은 이렇듯 친일파를 배제하는 원칙 아래서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초대 내각이나 국회의 핵심 인물에는 당시 기준으로 명확하게 친일파로 판명된 인물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찰이나 군대 같은 특수 집단에는 친일로 규정되는 인물들이 한 자리씩들 차지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단은 특수 목적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 혹은 기능인들이 꼭 필요한 집단이죠. 아무런 경험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무를 주어 기용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실무를 볼 수 있는 인물들을 기용한 것이며, 그들은 말하자면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무장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영웅인 지청천이나 이범석 같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독립운동가이며 영웅이지만 일본군 출신자들을 광범위하게 군에 기용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찰 출신자들을 대거 기용한 장택상, 조병옥 같은 사람들을 보자면 이들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정말 존경받고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대의 일본군이나 경찰 출신 인물을 적극 기용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운형조차도 그가 건국 동맹 결성 당시 끌어들인 군사부 인물들을 보면 그 친일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끝판왕급 악당이라 할 수 있는 간도특설대 출신자들을 3명이나 받아들여 기용했습니다. 박창암, 이재기 같은 사람들이죠. 즉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어디까지나 친일파는 기능인, 전문가 수준에서 기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은 이러한 기능인 부분에서도 친일파를 배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림이겠지만 당장 좌익과 대립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상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친일파 청산 규정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헌국회 이후 반민특위가 출범하므로 비로소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북한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권력이 현실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빠르게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문제는 이 빡빡한 규정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부칙과 13, 14, 15번 항목을 잘 봐야 합니다. 부칙에는 현재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북한의 건국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자는 죄상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13, 14, 15를 보면 공산당에 대항하고 해방 이후 우익진영 활동을 한 자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와 같은 선상에서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가? 북한의 청산이라는 것은 공산당에 저항하거나 당의 강령에 위반되는 자와 악질 친일파를 청산하되 공산당의 건국 과정에 협력하는 자들은 친일파나 반동분자라도 관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북한의 청산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와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 즉 공산당의 적이 똑같은 선상에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남쪽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의미에서 청산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북한에는 청산을 당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이나 죄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반동으로 인해 민족 반역자와 똑같은 선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죠. 해방 전 북한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 후 거의 대부분 월남하여 대한민국의 주류 기독교 세력이 되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반공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또한 단적으로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 이들이 무슨 다 깡패라거나 이상한 사람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종교를 믿는 자, 공산당에 저항하는 자,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가 숙청과 죽임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무슨 사이코패스라 공산당을 그렇게 증오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무슨 친일파들이라 월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의 조항을 보면 제가 말한 문제의 진짜 무서움을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의 청산은 해방 이전의 행적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북한의 청산은 해방 이후에도 뭔 짓을 했느냐, 공산당의 적인가 아닌가, 이걸 친일파와 같은 선상의 죄로 묻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민법이나 재헌국회 규정에는 국가에 협력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친일파에 대한 관용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또 해방 이후에 뭔 짓을 했느냐, 이걸로 처벌을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량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어떤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명시해놨다는 말이죠. 또한 반민법은 국가에 대한 공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100%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법안이니까요. 즉 대한민국의 청산 법령은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산당이 직접 처벌하는 장난질도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에요. 문제는 이걸 만들어서 682건의 반민족 행위 사건을 사법 절차에 따라 소추해 놓고도 이승만 정권과 행정부 관료들의 필요에 따라 실제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도 노덕술, 박충근 같은 1급 친일파들은 반드시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큰 오점입니다. 또한 2대 국회의원 선거 5.30 선거의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친일파 배제 조항을 조기 삭탈함으로 역사적인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죠. 양측의 문제는 둘 다 청산 과정에서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 지도부를 보면 절대로 친일파가 건국했다느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독립투사가 맞고 부통령 이시영은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으며 이범석은 무장 독립투쟁사의 영웅이고 신익희, 장택상 역시 독립운동가이며
대법원장 김병로와 법무장관 이인 역시 항일 법조인이죠. 문교장관 안호상과 농림장관 조봉암, 상공장관 이명신 등 대한민국의 지도부는 거의 대부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성수와 윤치영이 친일파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둘 역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 윤치영 같은 경우는 친일파로 분리되어 있고 친일 행적도 발견되지만 임정구미외교위원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일제에 잡혀가기도 했고 고문도 당했죠. 그는 당시 한반도 내에서 고문과 감시를 받았고 겉으로 친일 행적을 보이면서도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계에서는 친일파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자, 북한의 초대 내각과 주요 인사들을 보면 부주석 김영준은 김일성의 동생으로 사실상 넘버 투격이죠. 이 인간은 아예 일본 헌병 보조원이었고, 사법부장 장원근은 일제 중추원 참의 출신으로 이건 아예 조선인 친일파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직입니다. 야인시대로 유명한 심영, 교육문화성 부장을 지닌 황철, 문예봉도 친일파였고, 문화선전상 부장인 조일명도 일본을 위한 학도병 지원을 격려한 악질 친일파입니다. 북한도 당의 충성을 맹세한 기능인 친일파들은 수도 없이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그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 이후로 좌익 색출을 감행했을 때 남노당 프락치가 무려 군 내부에서만 4,749명이 나왔습니다. 무려 국군 전체 인원의 5%고 이 중에는 당연히 장교와 부사관 등의 간부들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이 수사망을 피해 월북, 탈영 등으로 도피한 인원도 5,568명으로 추산됩니다. 남노당 끈앞풀이 무려 10,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만요. 솔직히 저거를 100% 찾아낸 거겠습니까? 못 찾은 인원도 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직후 1948년 10월 이후에 군내 반란만 봐도 여수 주둔 제14연대 반란, 대구 주둔 제6연대 반란, 마산 주둔 제15연대 반란, 장주 주둔 제4연대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대한민국 건국 직후 상황입니다. 이승만의 국진통일은커녕 전쟁이라도 터지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승만은 미 군정부터 이어져 온 치안, 행정 조직을 그대로 운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과 군이라는 조직을 뒤엎어 버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북한은 그걸 한 것처럼 보일 뿐 전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과 김일성에 충성하면 과거의 일을 용서받는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도 개과천선하여 사회주의 낙원을 위해 온몸을 다해 봉사하기로 결의했다는 선전 효과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 조작에 선동되어 마치 북한은 이렇게 친일파를 청산했는데 대한민국은 참 더러운 국가라고 자국을 비하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역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역사는 그러하기에 공과를 모두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승만이 친일파를 포용하면서 반공전선을 강력하게 구성한 것은 이후 후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장 전체 군대의 10%가 남노당 프락치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여순반란, 제주 4.3 봉기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군과 경찰의 내부 기능인들을 모두 다 숙청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북한이 정말 친일파를 청산한 건지,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를 청산한 건지를 제대로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처형당했고 법적인 근거로 처벌받았는지 아무런 명단과 근거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북한은 이런데 대한민국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며 이 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 말이죠. 또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북한이라는 범죄 집단을 포장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실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